병원 복도에서 한 여자의 걸레질하는 손이 멈췄습니다. 62세 이정희 씨는 젊은 의사들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아줌마, 여기 좀 닦아요.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네, 잠시만요. 정희 씨는 허리를 굽혀 대답했습니다. 빨리 좀 해요. 환자들 오는데 지저분하게. 죄송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맨날 느려. 그러게. 나이가 몇인데 청소를 해.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이곳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실수를 했고 간호사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또 때가 안 닦였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희 씨는 머리를 숙이고 다시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병원의 구조를 파악했고 어디가 가장 더러워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 대기실, 화장실, 응급실, 이곳들을 가장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정혜 씨가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늦게 도착했고 정혜 씨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의료진이 도착하니 정혜 씨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였던 그 순간, 이게 진짜 환자 케어구나. 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간병인 아주머니들과 만났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들도 정희 씨를 무시했습니다. 청소부는 우리보다 못한 거 아니냐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달랐습니다. 60대 초반의 김영희 아주머니. 아주머니, 힘드시죠? 정희 씨에게 물을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힘든 처지는 같다고 김영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 해요. 정희 씨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병원의 숨겨진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의사들이 환자 차트를 논의했습니다. 이 환자는 보험 적용 안 되니까 CT 한 번 더 찍어요. 불필요한 검사인데도 정희 씨는 옆에서 청소를 하며 들었습니다. 저 환자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정희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의사들 휴게실. 정희 씨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의사들이 대화했습니다. 오늘 외래 몇 명 봤어? 30명. 난 40명. 회진도 빨리빨리 하고 환자 질문도 대충 답하고 시간이 돈이니까.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개월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검사 비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환자분 몸이 걱정되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그 병원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희 씨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눈에는
돈에 대한 욕심만 보였습니다. 저녁 8시 퇴근길. 정희 씨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병원은 정말 환자를 위한 곳이 아니다. 돈을 위한 곳이다. 정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봐야 합니다. 3개월째 정희 씨는 병원의 모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 층, 각 진료과, 각 의료진의 특성까지, 누가 좋은 의사고, 누가 나쁜 의사인지 정희 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커피 좀 타줘요. 레지던트 의사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에이, 뭐 어때요? 커피 한 잔 타는 거. 정희 씨는 참고 커피를 탔습니다. 설탕 많이 넣었어요? 난 단 거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이 나이에 일자리 있는 게 어딘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레지던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의사들 휴게실 앞에서 정희 씨는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그 청소하는 아줌마 봤어? 응, 이정희인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나이 든 청소부잖아. 근데 말투가 좀 교양 있지 않아? 에이, 무슨. 돈 없어서 청소하는 거지. 그러게. 자식들 공부 못 시켰나 봐. 불쌍하긴 해. 저 나이에 청소라니.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복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 62세의 늙은 청소부. 조금만 더 참자. 정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실 앞. 정희 씨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장 비서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뭐? 정희 씨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대주주가 된다는 거야? 그게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뭔 소리야? 병원 지분 51%를 한꺼번에 인수한 사람이 있답니다. 51%? 그게 얼만데? 약 300억 원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돈이 있어? 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전체 직원 소집. 강당에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청소부들까지. 오늘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청소하던 아줌마 아니야? 뭐?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바로 이정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품격 있는 모습. 안녕하십니까? 정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 메디컬 센터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정희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3개월간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으니까요. 의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왜 청소부로 일했는지 궁금하시죠? 정희 씨는 화면을 켰습니다. PPT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35년간 의료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정희 씨의 이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하버드 의대 박사, 삼성병원 외과 과장, 존스 홉킨스 병원 교수, 글로벌 메디컬 그룹 CEO.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세운 의료기업을 2천억에 매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35년 전 저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의대 입학금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웃 할머니가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중에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저는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돈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환자를 숫자로 보는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기업에서도 항상 환자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죠. 35년이 지나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환자를 위한 병원은 없는 걸까? 저는 은퇴 후 새로운 병원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병원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이 병원, 서울 메디컬 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이 되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이 병원이 정말 환자를 위한 병원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정희 씨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3개월간 이 병원 곳곳을 청소하며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정희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9월 20일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자 병원비 때문에 모든 검사를 거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의사는 계속 권했습니다. 할머니, 검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싼데요. 생명이 돈보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0월 5일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상처였는데 MRI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필요한가요? 물론이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청년은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알고 보니 그 의사는 검사 실적을 쌓기 위해 권했던 거였습니다. 10월 25일 응급실에서 위급한 상태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라 의사들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돈을 모으는 동안 환자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11월 초 행정실에서 직원들이 환자 보호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비를 내시지 않으면 병상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가족이 돈을 빌리러 가는 동안 환자는 복도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병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무슨...
앉으세요, 원장님. 정혜 씨의 한마디에 병원장은 다시 앉았습니다. 첫째, 의료진의 태도.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을 돈으로만 보는 의사들. 값비싼 검사를 불필요하게 권하고 과잉 진료를 일삼는 모습들. 의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인성. 다음 슬라이드. 하급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장면들.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병원 운영의 부실. 환자 안전은 뒷전이고 수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경영진. 병원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정혜 씨는 선언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첫째, 모든 의료진의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의사로서의 자질,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윤리 준수 여부를 평가해서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겠습니다. 의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모든 직원의 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하급 직원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중징계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병원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과잉 진료 금지, 환자 안전 최우선, 합리적인 진료비 책정. 그리고 정혜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한 의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혜 씨에게 커피를 시켰던 그 레지던트였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김태준 레지던트. 정혜 씨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네. 9월 15일, 당신은 청소부인 저에게 이 나이에 일자리 있는 게 어딘데라고 말했죠.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MRI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본인 실적을 위해서.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사표를 제출하세요. 이사장님 제발.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박지영 간호사. 한 간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네. 당신은 복도에서 저 아줌마 나이가 몇인데 청소를 해라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노동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청소부도 의사만큼 중요한 직업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고 1회 부여합니다. 재발 시 퇴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혜 씨는 다시 명단을 들었습니다. 다음 이수정 간호사장. 간호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네. 당신은 지난 3개월간 하급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리고 환자 불만이 있어도 간호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호사장직에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성 교육을 받고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간호사장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외과 이준혁 과장. 한 40대 의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10월에 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내시경 검사를 3번이나 권했습니다. 환자가 거부했는데도 말이죠. 그건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같은 날 다른 환자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검사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거였죠? 이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장 사표를 제출하세요. 이사장님, 당신 같은 사람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행정실 최수진 차장. 행정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환자 보호자에게 입원비를 미리 내지 않으면 병상을 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 환자는 응급 환자였습니다. 그건 병원 규정이었습니다. 규정이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최수진 차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성 교육을 받고 다시 시작하세요. 네. 정희 씨는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장님. 병원장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은 환자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병원 수익을 위해 의료진들에게 과잉 진료를 강요했죠. 이사장님, 저는 병원장직에서 해임합니다. 이사장님, 대신 새로운 원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정희 씨는 청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의학과 최민호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까? 50대 중반의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저요? 네. 교수님은 지난 3개월간 제가 지켜본 결과 가장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부인 저에게도 항상 존중하며 대해주셨죠. 최민호 교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정희 씨는 다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가장 감명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청소부 시설관리직, 경비원 여러분들입니다. 청소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하급 직원들의 급여를 30% 인상합니다. 청소부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도 의료진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이제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강당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예전에 정혜 씨를 무시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달라지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씨는 청소부 휴게실로 갔습니다. 동료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아니 이사장님, 그냥 정희 씨라고 부르세요. 어머, 그래도 3개월간 같이 일한 동료잖아요. 계속 편하게 대해주세요. 정희 씨 고마.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을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 거예요. 환자들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6개월 후 서울 메디컬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 만족도 1위, 의료진 만족도 1위, 직원 복지 1위. 어느 날 정희 씨의 사무실로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6개월 전 손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손자가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병원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불필요한 검사는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병원이 있었으면 이전에도 손자를 제대로 치료받게 했을 텐데 정희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마세요. 이 병원은 이제 모든 환자를 위해 있습니다. 한 주 후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주저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민호 원장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환자 생명이 우선입니다.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환자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족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병원이구나.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간호사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하는 게 즐겁네요. 환자분들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존중받고 이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간호사장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일 줄 몰랐어요. 청소부 휴게실에서는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들 잘 지내세요? 정희 씨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도 사람 대우받아요. 급여도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고 이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김영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3개월 전 물 한 잔 주신 분이죠? 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때 그 물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사장님, 환자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비서가 편지 한 묶음을 전했습니다. 정희 씨는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검사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병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